자, 이호로 가면 나는 남양주 사람들. 오늘은 저기 우리 남양주 신문사 전병현 회장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의장님 여기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신문사 전병일입니다. 남양주 신문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남양주 신문은 2003년 3월달에 회사를 설립하고 6월달에 창간을 해서 이제 2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뭐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순간순간 보람된 일도 있어서 뭐 그에 이안을 하고 20년을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2008년도 어떤 기회에 그 자랑스러운 남양주 구리 시민 대상을 시상식을 제정을 해가지고 금년이 15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그 시민들이 늘 남양주 신문사에 감사하게 협조하고 성원해 주는 덕분으로 20년이 되고 또 15번째 행사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시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내년을 얘기합니까? 금년을 얘기합니까? 예, 지금 금년입니다. 연말 행사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15번째 맞이하는 시민대상 시상식 준비가 과거에는 그 송년회밤 행사를 겸해서 했다가 중간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송년회밤 행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시상식만 했다가 금년부터 송년 행사를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좋은 그 인류 가수들은 못 오고 또 부패해서 저녁 식사 대접도 못 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 봉사활동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어두움을 밝히는데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그 기획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 목적이 내년에는 경기 북도가 신설될 그런 가능성의 지역 주관 시군으로서는 안 되겠다. 내년이면 나도 나이 80인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월달부터. 지방 일간지 남양주 신문을 좀 경기 북도로 확장 시키실 계획이 있으시고 지방 일간지로 하려는 그 계획을 하고 내가 직원들 보고도 마감책이나 모든 것을 준비를 해라. 고맙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면은 누구에게 하실 건가요? 가장 고맙다고 하신 분은 저보다 한참 연하의 분입니다. 전 국회의원 박희춘 의원을 상당히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의원은 저보다 12살 적습니다. 띠가 같은 띠예요. 제 말이라면은 어떤 것이든지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뭐 참 내가 어제 뭐 놀러를 갔었는데 제 손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태권도 대련을 나갔는데 전화로 그 태권도 회장이었었거든요. 남양주 태권도 남양주 태권도 그 작은 손자가 오늘 태권도 대련을 나갔는데 네가 인마 전병일이 손자야? 하고 아마 그런 게 이 손자의 기가 살아가지고 늘 걔가 기를 펴고 산 이런 거 가장 미안한 사람은 또 그분도 국회의원 4분 하고 장관 2분 하신 이성호 장관님입니다. 내가 미안한 것은 2000년도입니다. 2000년 16대 총선 때입니다. 다 이성호 의원 쪽으로 갔는데 나만 한나라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공천자가 조정우 의원입니다. 선거를 그분하고 나하고 단 둘이 했습니다. 그 나머지 그 협조한 사람들은 일당 주고 하면 법적 일정 주고 했던 사람들이고 와 붙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그분이 다 데리고 가고 또 그분한테로 갈 때 날 보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오기가 났지요. 내가 그 선거 사무실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우리 조정무 의원 당선을 시킨다. 처음 시작할 때 여론조사가 이성호 의원님은 33%, 우리 조 의원 11%, 또 서일대학 이사장님이 뭐 23%인가 이랬어요. 절대적 열세였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매일 체크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꾸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더 열심히 하시오, 더 열심히. 선거 3일 남았는데 2% 앞서서니까 힘내세요.
그래서 우리 조정우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 저도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환경을 봐서는 이성호 장관이 국회의원이 됐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어떤 행사장에 내가 이제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행사장을 갔는데 예. 그분이 참석을 한 거예요. 내가 단상에 국회의원 자리에 데리러 와서 앉아야 되는데 자꾸 사회자는 올라오시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미안해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저를 잡고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했는데 그 뒤에 내가 신문을 할 때 그분에 대한 평을 역시 이성화는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더라 하는. 가만히 있었으면 저분이 됐을 텐데 내가 나서갖고 아마 이제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실 건가요? 아마 지금 하는 일은 어떤가요? 했는데 물론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합니다. 언론 그리고 일을 다시 하시겠다. 예, 나는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불사조라는 별명을 제가 막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다 우려를 하고 최재성 국회의원이 제일 우려를 했습니다. 예, 예. 회장님 얼마나 가는 거 한번 두고 봅시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국회의원 딱 당선돼가지고 2004년도. 그래 내가 웃었어요. 내가 처음 할 때는 경영도 경험도 전문 지식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돈이 없으니까 배짱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내가 배짱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 했는데 역시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고 역할이 커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를 도우고 협력해주고 이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한 것이고 이 뭐 언론이란 것도 시민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하에서 다시 태어나도 막 이 일을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언제인가요 했는데 그러네요. 내 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조종무를 당선시키고 누구나 다 힘들다고 예. 했던 절대 많은 시민들이 내 존재를 알아주고 예. 또 조정무 의원도 나를 하면 절대적인 신임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권한을 그분이 그랬습니다.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은 내가 할 테니까 예.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당신이 해라. 그러니까 그때의 제 고향과 객지에서 살면서 가장 전성기 시대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중앙당에서 그 이해창 총재가 그 당시 저를 굉장히 알아줬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직장하고 전화도 몇 번 오고 했었어요. 완전히 떨어진 사람 당선. 이회창. 예. 그리고 내가 산업통상위원장을 할 때도 개별 면담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막 그때 그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고 이럴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때 13살 때 이 얘기가 13살 때? 예. 그때는 그럼 함양에 계실 때네요? 그렇죠. 내가 22살, 25살 때 나왔으니까 예. 장길부사를 앓고 있는데 여동생을 안고 있는데 내가 막 굉장히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때는 우리 내 증조 할아버지도 계셨고 할아버지도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있었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집에 어른들은 전부 동네 조제하는 약 혹 있나 싶어 구해라 나고 이 애는 막 굉장히 우는 거예요. 그래도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않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입을 맞추고 막 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오시더니만 안 우나? 예, 안 울어요 하더니 증조 할아버지가 보면 예, 죽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요즘도 그때 생각이 나면 내가 눈물을 그때 그럼 13살이고 그때 여동생은 몇 살이요? 그때 여동생이 5살이거든요. 제가 어리지만은 정신 이상이 약간 되다시피 됐고 우리 아버지는 형님을 데리고 부산에 고등학교 이제 나가 있고 하니까 아버지도 안 계신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고 우리 동네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했는데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나도 그게 요즘은 뭐 전부 다산 또 이석영 이게 뭐 남양도 제 표상 아닙니까?
있고. 예, 예,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라는 것은 꼭 뭐 내 시험만 한 것이 있을까 하는데 제가 항상 그걸 의문을 해요. 아,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다. 예. 우리 남양주. 왜냐? 사실은 우리 남양주는 보기 좀 구리 마냥 멋진 축제 한 번도 제대로 된 게 사실은 없죠. 예, 예. 맞아요. 구리는 코스모스 축제다 무슨 축제다 하는 게 저 얼마나 좋아요. 서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우리 남양주에는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역대 시장들이 그런 거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뭐라는 거 공원 하나 없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남양주를 뭔가 대표할 만한. 대표할 만한 남양주 하면 거죠.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없다. 옛날에 저 뭡니까 그 뭐 도농상거리라고 한데 지금 그 경찰서 건너편에 그 조그마한 뭐 물레도로하고 무슨 몇 개 해는 데가 남양주 공원이라고 노아주택 앞에 하면 있는.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맞아요. 아마 그걸 남양주 공원이라고 그냥 네. 안 하고 그런 공원 하나도 제대로 없었던 것이 예. 좀 많다. 그리고 역대 그 시장들이 문화유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 권리 아파트 지서 인구 늘리고 막 하는데 너무 뭐 정열을 바친 게 아닌가. 남양주 하면은 지금 홍윤호 홍윤호 대표적인 예. 남양주시 맛집 추천하는데 평소 뭐 자주 가시는 맛집이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젊었을 때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음식집을 찾아다니면서 예. 잘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막 이런 가까운데 예. 가깝지만 신문사 하려면 돈을 가끔 저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뭐 생각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잘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 가면은 여기서 덕소 가는 그 길 옆에 가면 6번 정육점이라고 있습니다. 6번 정육점. 예. 저도 이제 금년에 처음 알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정육점을 겸한 그러니까 정육점 식당이구만요. 정육점 식당인데 예. 그런 데가 맛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제가 어디 굽는 데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러면 거기 가십니까? 뭐 꼭 그거 살려면 그럼 그리 가자. 그래 가면은 진짜 한우에다가 예. 고기 맛이 좀 유별나지. 갈비탕. 예. 갈비탕도 15,000원인데 상당히 맛이. 그렇습니까? 남한의 남양주시 맹소는 이 남양주의 맹소는 우리 집이지 뭐. 역시. 그래도 집에 계시는 게 제일 편하죠. 집 말고 어디 가끔 가시는 데 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편하고 손자도 있고 사무실에 나오면 또 편하고 이래 하지만 역시 맹소는 천마산이에요. 천마산 가끔 가십니까? 자주 가죠. 요새는 안 가죠. 금년 한 6월 7월달까지 6월달까지 자주 갔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쭉 정상까지는 안 가시죠? 하면요 정상까지 안 가고 그 화장실 있는데 천마의 집이 있거든요. 천마의 집까지 세면내는데 이렇게 내 나이에 거기까지 가시면 내 나이에 그지 올라온 사람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매일 뭐 가시기만 해도 뭐. 남양주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은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되었으면은 이런 걸 하고 싶다. 사실은 여기에 목화 예비공원이 한 10년 이상 폐허처럼 그냥 있었죠. 있었습니다. 늘 내가 그걸 생각을 해요. 저기에다가 뭐 전문 학교는 뭐 인간하기가 힘들지만 직업 학교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했으시면 내 생각이 항상 그랬었어요. 우리 그 국회의원이 날 보고 그랬어요. 당신 시장해서 제일 먼저 뭘 제일 먼저 하겠느냐 해서 내가 맨 처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관실을 이용을 해서 허가 난 것은 니는 허가를 난 것은 불문에 붙이고 허가 안 난 것을 내가 감사를 하겠다. 제 감사를 감사관실 감사를 하겠다. 왜 허가를 안 내줬는지 감사관실한테 그 감사를 해봐라. 그러면 좀 규제를 완화하시겠다는 규제 완화를 해야. 마지막 질문이 하나 이 남양주시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떠나고 싶다. 남양주가 삶의 보람을 크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애착은 있는데 내가 사는 행토라서 애착은 있는데 방금까지 애착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하면 내가 사는 행토니까 예.